자, 이번 시간에는 고객 유입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마케팅, 광고죠. 광고 유형과 효율적인 광고. 그 다음에 TM과 고객 관리 방법. 세 번째 DM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고객을 유입하는 방법에는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광고죠. 광고. 이게 이제 마케팅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이 광고를 통해서 고객을 유입을 시킵니다. 줄여서 경매 컨설팅 업무 일반 이렇게 보면 고객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 컨설팅 계약이 이루어지죠. 자, 고객이 있고 고객이 찾는 물건이 일치가 되면 물건이 확보가 된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컨설팅 계약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나가서 입찰을 하고 또 이제 낙찰을 해야 되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광고를 통해서 유입을 시키고요. 광고를 통해서 유입한 고객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회원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광고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TM, 전화 마케팅이나 DM, 우편 발송 등으로 통해 광고나 또한 블로그, 인터넷 블로그, 또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광고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프라인 통해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경매 물건은 정해져 있죠. 찾아서 물건을 찾는데 어떻게 찾냐면 물건 찾기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죠. 우리가 유료 사이트를 하나를 꼭 보라 그랬습니다. 그 보시고 그 유료 사이트와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를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서 물건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객 확보와 물건 확보를 통해서 컨설팅 계약이 이루어지고 입찰을 통해서 낙찰이 된다. 고객 확보를 위해서는 광고가 필요합니다. 이 광고 방법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유형을 보면 경매 컨설팅에서 광고는 크게 온라인 광고, 인터넷 광고죠. 그와 오프라인 광고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는요, 주로 여기 보시면 경매 컨설팅을 하기 위한 경매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개인 블로그를 이용하고 또 경매 카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SNS 이용을 해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도 이런 광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키워드 광고, 네이버나 다음 이런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이용을 하고요. 또 포털 인터넷 광고 등을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유료 경매 사이트 가맹점으로도 이제 이용하는데 주로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는 지지 옥션, 굿 옥션, 부동산 테일이 있습니다. 이 가맹점으로 기입하는 비용은요, 지지 옥션이 1년에 한 220만 원이 부가세 포함이고, 굿 옥션이 1년에 200, 부동산 테일이 1년에 이제 165만 원인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런 유료 정보 사이트를 이용을 하면서 해당 물건에 대해서 광고를 내주는 겁니다. 부동산 테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는 원하는 경매 물건을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총 400개까지 400개를 추천 물건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이 물건이 해당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연동되는 다음이나 여러 가지 이런 관련 제휴사 그런 인터넷 사이트에 그 업체 전화번호가 노출됨으로 해서 그 해당 물건을 볼 때 전화번호를 통해서 전화를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광고를 이용하는데 주로 온라인 광고에서는 경매 사이트를 꼭 봐야 되니까 경매 사이트 보면서 광고도 병행하는 이런 거를 이용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그 사견으로는 요 유료 사이트를 보면서 광고를 하나 할 수 있는 게 좋고요. 그걸 어느 것을 이용하든지 자유입니다. 꼭 여기 나오지 않는 다른 사이트도 물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알려져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타 필요한 블로그나 이런 거는 하나씩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아니더라도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물건을 포스팅하고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광고를 통해서 하는데 오프라인은 이제 TM, 전화, 텔레마케팅을 말하죠. 그 다음에 영업, 두 번째 DM,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생활정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지는 뭐 벼룩시장, 교차로, 가로수 등이 있죠. 이런 곳에서 경매 물건을 광고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지만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퇴색해졌어요. 그리고 이 비용이 또 이제 많이 비쌉니다. 비용이. 그래서 이런 건 좀 많이들 하지 않는 편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단지나 현수막을 가지고 또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물건을 직접 방문해서 컨설팅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효율적인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광고비와 광고 효과는 일반적으로 비례합니다. 뭐 광고비를 많이 쓴다 그러면 광고 효과는 높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적은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광고가 좋다는 것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험에 의해서 이거는 괜찮더라라는 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업무 환경과 지역 여건, 자금 사정에 따라 광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유료 경매 사이트를 하나 정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료 사이트 이용하면서 동시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광고 효과는 제 개인적인 거는 테인 쪽이 좀 더 좋고요. 그 다음에 구독 옵션, 그 다음에 지지 옵션 이렇게 광고 효과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와 본인 물건을 홍보할 수 있는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는 필요합니다. 디자인과 비용은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많은 경매 컨설팅 업체가 너무 많아서 차별된 내용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입니다. 예컨대 내가 어느 분야에서 전문이다, 어느 분야 전문 경매 컨설턴트다 라고 알려줄 때 공장 경매 전문이다, 상가 경매 전문이다, 토지 경매 전문이다, 모텔 경매 전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전문 분야를 부각해서 나오면은 효율적으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엔 TM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TM과 고객관리. 자, 이 TM은 텔레마케팅의 약자로 전화 등의 매체를 이용해서 소비자마다의 구매 이력,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하여 세심한 세일즈를 행하는 과학적 마케팅 방법을 말한다. 이거는 두산백과 용어에서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간단히 전화 영업을 말합니다. 부동산 업무를 외근 업무, 내근 업무로 구분할 경우 내근 업무 중에 하나죠. 근래에는 개인시정정보법 강화로 TM이 축소된 경향이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나 광고를 보고 온 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해서 전화로 영업을 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렴한 영업을 하진 않습니다. 즉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책을 갖다 놓고 불특정 다수인대로 좋은 땅이 있습니다, 사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저희 경매 컨설팅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고객을 유입하는 거는 고객을 광고를 통해서 보거나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홈페이지 회원 가입한 손님을 대상으로 우리가 회원 관리를 통해서 TM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경매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을 관리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참고로 경매 컨설팅 TM 영업의 경우 TM을 전담하여 종일 일하는 전문 텔레마케터나 기획부동산 일은 아니고요. 배분된 고객이나 본인 고객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짧은 시간에 고객 관리를 하는 정도로 봅니다. 이 TM의 장점과 단점을 보겠습니다. 장점은요, 짧은 시간에 많은 고객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않고 우리가 고객에 대한 관리한 이력을 보면서 짧은 시간에 필요한 내용으로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절약하고 고객의 성향과 구매 의사를 어느 정도 빨리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 덜 창피하다? 이거는 뭐 직접 만나서 얘기할 때 어떤 부끄러움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덜 창피하다라는 표현을 이제 썼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면대면보다는 바로 수요자가 나타날 확률이 적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할 때는 어떤 움직임이 빠른데 전화로 하게 되면은 이게 좀 바로바로 이제 답이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막말하거나 불친절한 손님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반말 겸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막 욕설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네? 불친절하거나 반말하는 손님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잠재 고객으로 나중에 필요시 또 연락이 오기 때문에 관리는 필요하다. 뭐 막말하고 심절한 사람은 그냥 놔두시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되고, 만약에 좀 관심 있다 또 이런 분들은 나중에 다시 연락이 와서 또 이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필요하다. 이런 걸로 이제 상처 입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TM 고객 관리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고객 관리의 경우 홈페이지 회원 관리 프로그램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엑셀 등 수기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할 수 있고 편한 것으로 관리하면 돼요. 내가 홈페이지가 있으면 회원 관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게 불편하다면 내가 엑셀이나 뭐 컴퓨터나 아니면 일반 노트를 통해서 회원 관리들을 쭉쭉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관리 방법, 고객 중 관심 고객과 무관심 고객, 또 계약 고객으로 구분하고 관심 고객을 세분하여 관리한다. 고객은 관심 고객이 있고 무관심 고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계약한 고객이 있을 거예요. 이 세 그룹으로 분리해서 이 관심 고객을 또 분리를 합니다. 관리 방법은 여기 있는 방법을 그대로 해도 되고요.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또 하셔도 됩니다. 계약 가능한 손님을 일단 선별합니다. 추려야 되겠죠. 고객의 관리 등급을 정해 놓습니다. 자, 멘트를 우리가 여기다 샘플을 적었는데 참조를 해보시면 돼요. 본인에게 적합한 다른들의 멘트를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처음에 버벅거려도 하다 보면 늘고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신규 가입 회원이 있고요. 기존 가입 회원들, 가입하고 계속 관리해도 그냥 방치한 관리들이 있을 거예요. 회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경매 문의 온 손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류가 있을 텐데, 자, 신규 가입 회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자, 안녕하세요. 함께님 되시죠? 저희 드리옥션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되어 있어서 안내 전화 드렸습니다. 혹시 찾으시는 물건이나 경매 관련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있다 그러면은 여기 내용을 이렇게 적으시고, 없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또 그럼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존 가입 회원은 가입은 상담 내용을 보면 나와 있죠. 그 상담 내용에 대해서 이 사람은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통화해서 이런 내용으로 통화를 했다. 그러면 그런 관심 물건들이 있다 라고 할 때는 그 물건에 찾아주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이렇게 상황에 맞게 상담 관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정기적인 관리 문자, 메일, 안내 문자를 보내는 거나 안내 메일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내시는 것도 관리 방법입니다. 그리고 경매 문의 온 손님, 내가 광고를 내는데 그 광고를 통해서 이제 전화가 올 수 있죠. 그 해당 물건에 대해서.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해서 상담해 줍니다. 그러면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으로 기본 상담으로 관심을 줍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어떻게 해요? 의뢰받고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의뢰 주시면 조사 분석하여 알려준다. 이런 게 기본 내용으로 깔리고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많은 것을 알고 알려줄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경매 문의 온 손님 이렇게 진행하면 되고요. 자, 고객 유형을 보면 고객 유형 컨설팅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관리할까? 컨설팅이 필요한 사람은 일반형과 짠돌이형이 있어요. 그냥 뭐 필요한데 이렇게 수수료 주고 이렇게 하지 이런 분이고, 짠돌이형은 어떻게든지 수수료를 안 낼까, 어떻게 하면 수수료를 아낄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수수료를 서로 조율해서 진행하시면 돼요. 서로 조율해서. 그리고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구경꾼, 탐색자, 경쟁사 이렇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탐색자, 이렇게 그냥 뭐 여기는 뭐 어떤가 이렇게 보는 거죠. 물건이 뭐 있나, 아니면 뭐 다른 데하고 좀 비교 좀 해볼까 이런 식의 있고, 경쟁사. 그럼 경쟁업체들이 와서 여기 회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경쟁을 통해서 우리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탐색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관리를 안 하셔도 돼요. 관리하고 만약에 이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서로 필요한 거를 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것들이면 그걸 또 이어가서 생각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매를 배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고객에는 또 내가 재테크를 배운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여기에서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것처럼 컨설턴트로 일해서 경매를 내가 컨설팅 해주고 싶은 이런 사람, 컨설턴트 일해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시고 여기서 필요하면 뭐 서로 간에 윈윈 할 수 있는 거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상담 방법은요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기본 상담으로 관심을 주고 자세한 것은 의뢰 주시면 조사 분석하여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기본입니다. 자, 전화를 해봤더니 아래와 같은 유형의 사람이 있다. 해당 유형에 대한 고객 평가를 합니다. 고객 평가. 계약 고객, 계약한 고객 있죠? 네. 평가 A 찾는 물건이 있는 사람, B 경매 관심이 있는 사람, 미관리 경매 관심이 없는 사람 이렇게 유형을 구분해요. 그러니까 내용은 어떤 사람이 A냐 찾는 물건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 특정 물건을 찾는 거예요. 내가 이 사건 번호를 찍어서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아니면 내가 어느 지역에 있는 아파트 물건을 나옴을 하고 싶다. 어느 지역에 있는 토지를 하고 싶다. 얼마의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에 맞는 물건을 한번 찾아달라. 이런 물건 있죠. 이런 거 찾는 물건인 사람. 이거는 가능성이 높은 고객이죠. 그러면 A. 그 다음에 B. 경매 관심 있는 사람. 그냥 관심은 있고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보는 중이다. 이런 사람 있죠. 나 관심은 있는데요. 뭘 아직 할 건 아니고 지금 뭐 하게 되면 연락드릴게요.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네, 그럼 경매 관심 있는 사람은 B예요. 그러니까 미관리. 경매 관심이 없는 사람. 됐어요? 관심 없어요? 이런 분들 있죠? 미관리. 그냥 놔두시면 돼요. 이렇게 구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A, B를 해서 B를 A로 만들고 A를 B로 A를 계약 고객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위협으로. 자, 이번에는 DM을 보겠습니다. DM이란 다이렉트 마케팅의 약자로 직접 마케팅을 말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DM 영업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보통 우편 발송 영업을 말하죠. 경매 진행 중인 이해관계인에게 안내문을 전달,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가서 전달하는 경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대상은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주로 경매 진행 중인 누구? 소유자, 채무자, 임차인입니다. 발송 주체는 컨설팅 업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가 주로 될 것이고요. 금융업체에서도 보냅니다. 취하 자금을 내가 해주겠다. 경매 경락 받으면 경락 자금도 대출해주겠다. 이런 것들. 이와 비슷한 방법의 팩스 DM도 있습니다.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고요. 팩스로 보내기도 합니다. 팩스로. 팩스 DM은 주로 이해관계인 외에 누구? 실수요자, 투자자,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이용하죠. 자, 이런 물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자, 보시고 괜찮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공장 경매 물건이 쭉 있어요. 이런 물건인데 공장을 필요로 하는 공장지대에 있는 사무소, 공장에 있는 기업체들한테 팩스를 보내는 것이죠. 그럼 그 기업체에서 공장 경매 물건을 딱 보고 팩스로 왔는데 우리가 임차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사업을 하나 마련해 볼까? 아니면 하나 뭐 이사를 갈 때가 됐는데 이제 경매를 하나 살까? 이런 경우가 있겠죠. 해당 지역 물건을 보내면 더 관심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팩스 DM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내용, 컨설팅의 대상은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주로 경매 진행 중인 소유자 임차인입니다. 자, 이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누구냐? 경매 기록, 열람, 복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을 포함합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 우상의 채권자, 그 다음에 등기 후의 채권자, 낙찰자 이런 사람은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우리가 컨설팅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설팅 해줄 때 소유자를 먼저 보면요. 소유자의 경우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경매 부동산이 시세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매 부동산이 시세보다 부채가 적은 경우,
또 세 번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경우. 네 번째, 경매 진행이 부당한 경우. 이렇게 유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 경매 부동산이 시세보다 부채가 많다. 자, 내 부동산이, 경매 부동산이 시세가 5억인데 부채가 10억이다. 그 이상이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거 부채 그냥 정리하고 경매로 넘어가서 부채 정리해버리고 제3자를 통해서 낙찰을 받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권유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3자를 통해 낙찰을 받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본인이 낙찰받을 수가 없습니다. 입찰할 수가 없고요. 제3자를 통해서, 제3자는 주로 이제 가족이 될 것 같은데요. 뭐 배우자나 뭐 자녀, 직계존비속, 친척들이 될 수 있겠죠. 제3자를 통해서 낙찰을 받는데요. 이때 받을 때는 입찰 보증금 10%만 준비하시고 나머지 한 80%는 대출을 통해서 이제 그 잔금을 납부하면 되고, 실제로 경매를 당해서 딴 집으로 이사 간다고 할 경우에 그거 새로 얻어갈 때는 뭐 전세나 임대 월세로 얻어야 되는데, 그러한 월세를 낸다고 할 때 그런 비용보다는 차라리 이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 그리고 내가 이 보금자리를 제3자를 통해서 지킬 수 있다는 그런 또한 장점도 있다. 그래서 부채를 정리하고 제3자를 통해 낙찰을 받는 것을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경매부동산이 시세보다 부채가 적다. 이번에는 내가 시세가 경매부동산이 5억인데 부채가 5억 이하다, 뭐 1억이다, 2억이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금액이 작기 때문에 갚고 취하하면 되죠. 그럴 때 필요한 취하 자금을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아니면 이 경매를 넘기면 좀 더 싸게 넘겨가기 때문에 차라리 경매보다 좀 더 비싼 가격으로 매매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 그래서 긴급 매매 등으로 해서 경매를 취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취하의 방법에는요. 자, 낙찰되기 전까지 경매 신청 채권자와 합의해서 취하하거나 변제 공탁해서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 자금을 대출 받아서 취하하는 방법도 있고요. 경매 신청 채권자의 채권을 양도양수하여 취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긴급 매매로 취하는 방법, 그러면 공동 투자를 조건으로 투자 자금을 유치해서 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경우. 소유자가 시간을 연기를 필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한두 달 정도만 있으면, 아니면 두세 달 정도만 시간을 끌어주면 내가 그 사이에 돈을 모아서 취하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시간을 연기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는 것도 컨설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매 진행이 부당한 경우. 소유자가 경매 진행이 부당하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채무를 변제했는데 변제하지 않았다고 경매를 붙이고, 상대방이 심지어 어떤 위조한 서류를 가지고 경매를 붙였다. 아니면 일부를 변제를 했는데 모두 변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매를 붙였다. 이렇게 그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매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임의 경매인 경우에는 변제 공탁 후 그 상대방의 채권을 변제 공탁 후 근저당권 말소하는 소송을 할 수 있고요.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변제 공탁 후에 청구의 소송이나 이런 걸 진행할 수 있고, 만약에 위조 등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으로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로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경우는요, 임차인이 배당 요구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이제 주택 임차인과 상가 임차인이 있는데요. 임차인은요, 경매당한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하여야지 법원에서 배당을 해줘요. 그래서 배당 요구했는지를 물어보고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배당 요구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유형이 또 달라지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임차인이, 그러면 그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다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경우에는 배당 요구하는 것이 좋은지 안 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배당 요구한다면은 배당을 받고 끝나겠지만, 배당 요구를 안 한다면 그 보증금은 새로운 매수인한테 인수되기 때문에 계속 유찰이 되겠죠. 가격이 적감 내려가겠죠. 그럼 임차인 경우에는 계속 가격이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시간을 끌 수 있고 나중에 내려간다면 저렴하게 또 낙찰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배당 요구를 한 경우는 잘못 배당한 것은 없는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경우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경우 낙찰받을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낙찰받을 의사가 있다. 그러면 임차인 명의로 낙찰받고 상계 신청을 합니다. 상계는 내가 받을 돈에 대해서 낙찰 대금에 대해서 대신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법원에 납부하고요. 또는 100% 잔금 납부 후 배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그리고 낙찰받을 의사가 없다. 그러면 낙찰받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검토해서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차인이 수리 및 공사를 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유치권 주장 방법 검토를 안내해 드리고요. 네 번째, 예상 배당금 검토 안내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명도 대처 방안. 자, 보호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누구냐? 대항력이 없어서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면 비워줄 수밖에 없는 임차인.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사기간과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컨설팅 상담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 DM 같은 경우에는 DM 안내문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는데 샘플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 DM에는 뭐 우리가 실제로 경매당한 집을 가다 보면 그 우편함에 우편물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우편물들을 하나씩 이제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우편물이 있습니다. 이 샘플을 참조해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법원 경매 무료 상담 안내라고 해서 안녕하십니까? 법원 공고에서 기대기 금매사실을 적하여 이렇게 안내를 올립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리고 임차인에 대해서 업무, 또 소유자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 이렇게 해당하는 일들을 도움을 드린다라고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담당자 전화번호, 그 다음에 이름을 이렇게 기입하시고 또 명함을 같이 첨부해서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용 방법은요. 예정 물건을 검색하셔서 보내는데요. 아래 사이트 두 가지 하나 선택해서 이용합니다.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경매 공고,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 공고, 법원 소재지 검색하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예정 물건을 보실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소별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료 사이트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는 예정 물건을 검색하시면 법원별, 소재지별로 쭉 검색해서 나옵니다. 주로 이제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많이들 이용하시죠. 자, 이런 유료 사이트 이용해서 하는데 보내는 방법은 해당하는 개별 물건의 경매 물건을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여드린 안내문을 첨부합니다. 그래서 편지 봉투에 명함과 같이 넣어서 봉투에 발신인 어디 컨설턴트 누구, 그 다음에 수신인 경매 당한 소재지 거기에 대한 임차인 소유자 이렇게 기재하여 우편을 발송합니다. 우편 발송 또는 직접 방문. 우편 발송한 물건과 직접 방문한 물건을 고릅니다. 그리고 방문할 필요성이 있는 물건으로 정하고 방문의 경우 비주거 물건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방문한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경매 물건이 주거용이 있고 비주거용이 있을 겁니다. 그럼 주거용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방문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개방적이지 않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개방적이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서 상담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방문 상담의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이제 비주거용 물건 상가, 그리고 상가가 음식점이다 그럴 때는 직접 점심때 한번 들어가서 음식도 먹어보고 장사하는 것 어떻게 잘 되나 이런 것도 한번 상권 분석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점심시간 좀 끝나서 우리가 이제 그 임차인분을 만나서 한번 경매에 당한 거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해드리는 컨설팅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경매 개시일이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일수록 유리합니다. 늦으면 남이 먼저 상담했거나 다녀갑니다. 경매 개시일이 가장 최근에 나온 물건일수록 내가 먼저 우편문을 보내고 방문해서 먼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늦으면 남이 먼저 다녀가서 상담을 했거나 의뢰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늦습니다. 그래서 청구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취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컨대 1,000만 원 이하 물건은 제외하시는 게 좋아요. 소액인 경우 몇백만 원짜리가 경매 나왔는데 이거는 거의 다 감정 싸움이죠. 이런 물건을 컨설팅 해주는 건 결국 취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괜히 헛수고하는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상가의 경우 직접 방문하지 않고 연락처를 알아내서 전화 영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경우냐? 우리가 요즘에는 인터넷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그 위성지도나 로드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현장을 가지 않더라도 로드뷰를 통해서 그 상호나 이런 것들의 간판, 그 다음에 전화번호, 연락처 이런 것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전화번호를 통해서 그 직접 전화를 해서 우리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영업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방문했는데 의뢰를 받지 못할 경우 어때요? 물건이 괜찮다면 직접 투자 또는 투자 손님을 소개해주면 되겠죠. 방문했는데 상가 경매 임차인이 받을 의사가 없고 나는 여기서 그냥 될 대로 되겠다, 그냥 알아서 하겠다, 이럴 경우에 누군가는 이 물건을 받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이 괜찮다면 우리의 이제 또 투자 손님이나 고객들을 유치해서 소개해 줄 수 있을 겁니다.